본격적으로 PSST 사업계획서 작성의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업 아이템 소개, 이거는 PSST 전 단계의 회사 개요와 창업 아이템 개요 부분에 나오는 표인데요. 이 표에서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을 가장 먼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창업 아이템 소개 부분에 텍스트로 글만 쭉 써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사위원이 내 사업계획서를 잘 읽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글만 가득 써놓으면 심사위원들이 읽기가 좀 어렵고 불편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글도 넣지만 이런 도식화나 이미지화를 해서 요약해서 사업계획서에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는 어차피 PPT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PPT로 작성하게 되면 내가 글을 저렇게 위에처럼 많이 썼지만 많이 쓴 글을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요약해서 키워드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PPT에서 먼저 작성한 이후에 그 이미지를 이렇게 한글 파일에다가 캡처해서 붙여 넣기로 하면 훨씬 더 보기가 수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차피 최종 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가 아니고 발표 심사가 당연히 따라갑니다. 그 서류 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발표 심사 자료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발표 심사를 대비해서 미리 PPT 자료를 만들고 그 이미지와 그 내용들을 서류 심사에 하는 그 창업 사업 계획서 한글 파일에 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엔 말씀드렸듯이 도식화로 가독성을 높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는 교육기관과 교육 희망자를 연계해주는 중개 플랫폼인데요. 우선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건 역시 지식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의 아이템이죠. 이런 아이템이 있다면 우선 교육기관, 교육 희망자, 또 우리 중개업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러프하게 표로 도식화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됐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미지를 디자인을 좀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가독성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도식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필요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도 필요하고 사업 개요 부분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도식화를 잘 하는 잘 만드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가독성을 높여라. 자, 위의 내용, 아래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요. 위에 저렇게 네모칸에 글자만 쓴 것보다 아래 저렇게 이모티콘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알아보기가 좀 더 쉽죠. 네, 그래서 저렇게 위에처럼 하는 거 아니고 약간의 디자인에서는 이모티콘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심사위원들한테 알아보기 쉽게, 또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창업 아이템 개요에서 아이템 설명을 충분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PSST 사업계획서는 Problem, Solution, 그리고 스케일업,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창업 아이템이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그 양식에는 없습니다. 바로 창업 아이템 소개는 가장 첫 번째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 PSST로 넘어가게 되는 구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 아이템 소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많은 심사위원분들이 이 첫 번째 페이지의 창업 아이템 소개, 그리고 국내의 목표 시장, 이미지, 이 부분만 보고 사업 계획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평가를 이미 70, 80%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 소개 부분을 충분하게 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만 쫙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식화, 가독성 높은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사업 아이템명 작성하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일 첫 부분부터 평가자의 관심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평가자의 관심은 제일 처음에 사업 아이템명 보고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명을 딱 보는 순간 이 아이템 괜찮구나, 이 아이템 보던 거구나, 뻔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죠. 네, 사업 아이템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고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너무 길게 쓰는 것보다 쉽고 간결할수록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사항별 사업 아이템명 작성 예시인데요. 이렇게 대상 고객, 제품 및 서비스 설명, 핵심 가치, 차별성, 제공 혜택, 어떤 것을 내가 강조해야 되는지, 우리 어떤 것을 강조해야지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위에 있어 보이는지, 이것을 먼저 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업 아이템의 강조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강조사항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사업 아이템명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신 트렌드 키워드 같은 것도 사용하시면 좋겠죠. 근데 너무 연관성이 없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또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최신 트렌드 키워드 중에서 내 사업 아이템과 잘 맞는 게 있다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욕심을 버려라입니다. 잘 안 보이거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내용은 넣을 필요가 없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쁘게 잘 이미지 넣고 했지만 결국은 저 이미지들은 실제로 페이퍼상으로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이미지들입니다. 저런 이미지들은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이렇게 대단하다 라고 어필을 하려고 넣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핵심 전문적인 용어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작성하려고 하셨는데 이 역시 심사위원들이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 우리가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이해 용이성에 위배되는 사업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조식 문장과 적절한 이미지입니다. 왼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텍스트로 쭉 작성됐던 거고 오른쪽은 이미지와 개조식 문장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딱 보기에도 어느 쪽이 더 보기가 편하신가요? 네, 오른쪽이 훨씬 더 편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만 쓰는 것보다 적절한 이미지, 하지만 이미지에는 저 보다시피 다 출처가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출처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요약, 이런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수가 정해져 9페이지, 15페이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편집을 잘못하게 되면 빈 공간이 많이 남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표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양식에 있는 표는 그대로 사용하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타사 대비 우위 요소 분석, 저게 바로 경쟁업체 비교표라는 건데요. 저 경쟁업체 비교표는 저렇게 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훨씬 더 가독성이 높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쟁 우위 및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핵심 가치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표나 도식화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이것들을 이제 편집을 하실 때는 자르거나 줄이거나 줄 간격을 어떻게 해서 그 빈 공간 없이 9장, 15장을 꽉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팁을 몇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작성 후에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체크 포인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그냥 하나씩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크 포인트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제일 최후의 이제 검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PSST 사업계획서 이하 작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우리 사회연대은행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시거나 내지는 또 투자 유치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 창업을 응원하겠습니다.